선거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정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도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고 네. 무조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 네.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될 거가 뭐 명약관화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문제는 결국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17석은 병립, 예. 30석은 연동형으로 네. 치렀는데 이번에는 병립 부분이 다 캡이 가지고. 벗겨지기 때문에 47석 전체가 연동형이 되니까 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20석 정도를 넘기게 되면 네. 지금 한 160석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근데 120석을 넘기게 되면은 비례대표는 제로입니다. 못 가져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 그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의석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또 야권은 여러 정당이 우후죽순 난립하다 보면 네.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야권이 분열돼서 다 쪼개져 가지고 예. 그냥 자기 그냥 이렇게 이익만 챙기는 네. 분열된 야권의 모습을 노출하게 되면 네. 이제 이 시대 정신으로 볼 때 굉장히 실패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것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구정 전까지는 네. 어떤 경우라도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구정 때문에 넘어가서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뭐 천상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 범야권의 어떤 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요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결심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용해인 의원이 이끌고 있는 선거연합당, 비례연합. 물론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또 만든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몇 번이나 최근 들어서 사과를 했는데 또 그러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서 네. 약속 위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크고요. 네. 뭐 못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치라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명분과 약속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지난 일요일 날 네. 소수 정당의 배려가 지금 지난번 연동형 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취지였는데 네. 연동형 제도가 무력화된 게 결국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즉 지역구의 의원을 출마시키지 아니하는 비례정당들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와 비례제를 연동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의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연동제 자체가 무력화됐고 네. 이번에도 또 그걸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행태를 볼 때 이 네. 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병립형을 채택하되 예. 권역별로 가고 예. 그 권역별 병립형 내에서 30%씩 소수 정당 전용 지역 의석제죠. 네. 그래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들 중에서 예.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에게 30%의 비례 의석을 우선 배분들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예.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비례 비율대로 가져가는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학자답게 굉장히 논리적 일관성도 있고 네. 제도로서의 외국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뭐 저는 굉장히 사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또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내일 의총에서 네. 저희들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 의총에서 사실상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견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추인할 가능성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권역별 병립이 이제 민주당이 약속해왔던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우리가 이 연동형을 도입할 때 했던 네. 취지,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어떤 진입 보장, 네.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연합 정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속을 그냥 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당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55대 45 정도로 네. 55가 병립형 선호, 45가 연동형 선호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네. 당내 구조로 보면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자체가 이제 시한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제 논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서 네. 결정을 해야죠. 이거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원칙하에 우리가 결론을 낼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그래서 내일은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민주당부터 해서 뭐 정의당, 진보당, 뭐 열린시민당 뭐 등등등등 다 포함되는 어떤 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안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하다 최후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그런데 여전히 저 경우에도 네. 정치라는 것은 다 존재 이유들이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야 될 경우에 네. 복잡한 셈법이나 또 다른 분란 네. 이런 게 상당히 예상이 돼요. 몇 석들을 가져갈 거냐, 네. 순번은 몇 번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놓고도 쉽게 그렇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도라는 게 도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시대 정신에도 맞아야 되고 국민적 요구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어렵더라도 기준과 원칙 명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내일 논의가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당내 여론도 이제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3%씩 그 3%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의석을 배분했을 때 소수정당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 혹은 그 밖에 소수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이 몇 석씩이나 될까요? 47석을 이제 3개 권역으로 네. 나누면 예. 수도권의 경우 예를 들어서 17석 정도를 배정을 한다고 보고요. 예. 중부 지역이 인구가 제일 작은데 네. TK, 충청, 강원 이렇게 될 텐데 네. 거기에 뭐 한 15석 15석.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남부? 남부 그러니까 이제 전남북하고 부울경 예. 여기 권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17석 17석. 예. 내지는 좀 이제 수도권은 18로 할 수도 있고 밑에를 16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예. 원래 의석 비율로 47석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은 서울이 20석이 넘어갑니다. 21, 2석 정도 예, 나와야 예. 정상 아닙니까? 예, 인구가 절반이 되니까요.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역 균형 비례 예. 방식을 채택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이 안 그래도 지역구에서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예, 계속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례 의석 중에 일부를 띄어서 네. 24석 정도 되는 것 예, 중에 예. 한 6석 정도를 띄어가지고 예. 이제 지방으로 더 배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지역 균형 비례라고 이제 일단 부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권역 내에서 30%씩을 치면은 곱하기 30% 네. 하면은 서울이 예를 들어서 17석이 됐든 18석이 됐든 3 하면은 예. 뭐 이 6석 예.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 6석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3% 이상 득표한 정당 중에 네. 거대 정당이 아닌 예. 정당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예. 먼저.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면 15석 정도가 네. 소수당한테 배정될 수 있는 의석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 2%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준석 신당은 뭐 한 몇 석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게는
들어오기가 네, 이렇게 어렵다. 되면 우리 유권자들이 네. 현명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도 설계가 되고 나면 그 제도의 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본적으로 네. 소수정당 전용 이런 네. 의석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근데 의원님 소수정당은 기본적으로 다 네. 민주당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좀 다양성의 정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독점 독주를 하는 게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예. 국민의힘을 좀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은 민주당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결국 고민인 게 네. 단독 처리를 네. 할 수 있냐. 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단독 처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인적인 고민입니다만 빅딜 해보면 어떠냐. 빅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 서로 양보도 하면서 예. 이제 특검법 지금 표결 시기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후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국가적 쟁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럴 때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거제도도 저는 꽉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을 좀 기대하면 이게 무리일까요? 뭘 빅딜할 수 있을까요? 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파터를 고민이 좀 보여야- 필요한 대목 아닌가 지금 싶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된 그 특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이 이게 빅딜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삼을 수는 없는 예, 일이 예,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그러면 없을 거고. 저쪽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건희 특검법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표결 시기가 이제 예. 문제가 되겠죠. 저쪽이 우리 총선 이후로 미룬다. 그러니까 이제 표결 시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 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네. 왜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정치는 예.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받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빅딜할 가능성을 얘기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한다면 그 저도 가능성도 뭐 있다. 가능성이라보다는 한번 고민해 보면 하도 안 풀리니까. 하나 안 풀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견인하려면은 자기들도 뭐 혹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협상의 장으로 그러면 혹시나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최수근 상병건이나 네. 이태원 특 이거는 대상이 안 되죠. 그건 흥정의 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그거는 안 되고 예.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표결은 우리 당이나 혹은 우리 우호 세력을 치면 200석은 현재는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표결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한 번쯤 선거제도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해보는 거죠. 네.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쨌든 권역별로 나눠서 중부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제시했다는 제시한 안이고. 아니고요. 제가 예. 제시했던 24대 23. 24대 23. 예, 그 이제 안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협상이 정 안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간에 네. 결단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구정은 넘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KBS 단독 인터뷰를 할 것인지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도어 스태핑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그마저도 중단해 버리고 외신과는 뭐 순방 앞두고 한 번씩 인터뷰를 하지만 국내 언론 가운데는 조선일보 말고는 해본 역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하고 소통을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까지 옮겼던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야당도 뭔가 좀 제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그 국민과 만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좀 어떤 사실 심각하죠. 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혹은 국민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기업은 기업대로 네.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노동자는 뭐 이렇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네. 또 우리 관련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올해 삶의 계획이나 네. 혹은 뭐 경제적 비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네.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든지 무슨 개인적으로 예? 호불호가 있는데 뭐 보기 싫다 보고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라의 이 운명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책임자의 이 소통 노력이 그 나라의 운명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열차 타고 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사과 비스무리한 걸 할 테니까 너도 좀 약간 비스무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고 나도 반보 물러설 테니까 당도 적절하게 이렇게 뭐 그 약속 대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사과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얼굴에 약간 키스 나는 거니까 예. 선거를 조금이라도 더 이기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와중에서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국민 사과하고 자기는 이 아내로서 네. 내조 역할만 하겠다고 분명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였고 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못할 거 있겠습니까? 선거가 다가오는데 근데 뭐 주변 지인들한테 뭐 사과는 못한다, 사과 불가론 이런 거를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요. 근데 또 오늘 아침 또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김 여사가 또 당이 결정하면 뭐가 됐든 따르겠다라는.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시그널을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대통령실을 잘 아는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그 보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입장일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TV조선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라도 이제 해, 이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가능하다. 그 그렇기 정도의 때문에 쇼는 할수 있다. 그 정도. 정도의 쇼에 왜냐하면 뭐. 이제 사법적인 뭐 네.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프로세스로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 정도 하고 무마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